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복습을 하고 해설치를 통해서 해설치 자세하게 돼 있잖아, 얘들아. 그치? 최대한 안 되는 구간이 없게 여러분이 복습을 해와야 돼.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석해서 대충 풀어오면은 시간이 지나도 독해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독해력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특히 여러분 이제 내년 고1 올라가는 이제 우리 8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 독해력을 10개월 남았죠, 우리? 10개월 좀 안 남았는데 이제 9개월 동안 독해력을 많이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독해력은 문법과 다르게 빠른 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를 않아. 꾸준히 정말 귀찮지만 꾸준히 놓치는 문장 없이 자기 해석 다 해보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독해력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 근데 문법은 솔직히 조금 원칙 파악하고 해버리면 금방 팍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해도 짜릿할 수 있는데 이 독해는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이 독해력이 여러분의 이제 문법은 기본으로 깐 상태에서 독해력이 내년에 여러분의 영어의 등수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법은 기초밖에 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물론 그 기초도 안 되는 애들이 많아서 문제지만은 우리가 기초적인 걸 쌓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다 좀 최상위권을 노리고 온 거잖아. 그렇잖아, 얘들아. 이거 1등 하려고 온 거잖아,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독해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해. 독해력 향상은 이런 꼼꼼하게 놓치는 구간이 없이 자꾸 해석을 해야 되고 문장은 그리고 나서 또 흐름을 파악하고 이 두 가지 항상 정확한 문장 해석 그다음에 흐름 파악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돼야 최상위권의 레벨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줄 때는 그냥 풀어봐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풀고 해석을 해봐라는 거야. 해설책 동원해서라도.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래도 대체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 해설지를 봐도. 그럼 나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지. 그렇게 얘들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야 내년에 좋은 결과를 얻어요. 지금 그 독해력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누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디엘 리드가 뜻이 뭐죠? 뭐뭐를 다루다는 뜻이죠. 방금 내가 말한 게 꺼져 있었나? 다시 여기 빨리 이제 누구야? 우리 한겸이처럼 그래서 우리 뇌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 신호가 전달하는지 알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심지어 우리가 무슨 그 신호가 정말로 뭔지를 정확히 모를 때조차도 메시지 뜻을 알 만큼 똑똑한데 그 핵심 내용이 이유가 되겠지. 근데 대체 우리 뇌가 왜 그렇게 똑똑하냐? 우리의 뇌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룰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디엘 루이드는 뭐뭐를 처리하다 다루다 네, 필수 뭐 다 필수 단어야 여기 지금 우리 뇌는 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타입의 뭐뭐를 만들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 와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모든 종류의 대체 무엇을 다룰 만큼 우리 뇌가 다루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뇌는 만들어져 있는데 모든 종류의 뭔가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대. 모든 종류의 신호, 뭐 모든 종류의 뭐 그런 것 같지만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외부 뭐 시각적 신호 뭔지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읽어봐야 되는 거야. Language is language no matter what form it takes. 언어는 언어일 뿐이야. 뭐 하더라도 무슨 형태를 이것도 무슨 형태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 no matter what 뭐뭐 하든지 간에 no matter 그래서 무슨 형태를 그 언어가 띠고 있든지 간에 no matter what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관계대명사 할 때 나타날 건데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야. 아무리 뭐뭐이더라도 무엇이라도 이럴 때 쓰는 게 no matter인데 이게 합치면 나중에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whatever라는 애로 바꿀 수가 있어. 어쨌든 무슨 형태까지 와야 돼. what form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왔다음에 동사 이게 동사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관계대명사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무슨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형태를 그 언어가 띠고 있든지 간에 언어는 언어다. 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유형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쵸? 그러면 모든 유형의 언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뒤에 엄청난 힌트가 있는 거지. 무슨 형태를 그게 띄고 있든지 간에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를 보자. 그게 무슨 형태를 띄고 있든지 간에라고 얘기했어. 이 빈칸은
항상 글 속에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이 반드시 있어. 멀리 있건 가깝게 있건 어딘가에 있건 이 빈칸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저자는 자기가 한 말을 한 번 얘기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뭔가 뭐 예시로 얘기하든지 뭔가 자기 주장이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꾸든지 해서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반복돼서 얘기되는 핵심 구간에 원래 빈칸을 뚫어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단어로 돼 있지는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그게 뭐야? 무슨 종류의 뭐뭐든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다음 문장에서 언어는 언어일 뿐인데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what types랑 what form이 거의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언어가 무슨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언어를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what types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what form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뭘 다룰 수 있는 거야?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언어랑 가장 비슷한 말이 뭐야? 1번. 희한한 초자연적인 신호, 초자연적인 신호를 다룰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2번. 명확한 보이스 메시지를 다룰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어떤 언어가 무슨 모습을 가지고, 원래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보자마자 풀 수는 없어. 이게 되게 쉬워서 그런 거야, 지금. 원래는 한 요 정도까지 다 읽어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쉬워서 그런 거야. 예, 쉽다고요? 선생님 놀리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이게 좀 쉬운 편인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 자, different linguistic input. 다양한 언어적 뭐가 되는 거야? 입력값이지. 다양한 언어적 입력값이 뭐야? 언어인 거야. 랭귀지인 거야. 언어적 입력값, input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야 돼. 원래 input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정보를 입력을 시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선생님이 클로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다 내가 어떤 정보를 입력시키잖아. 뭐뭐 해라고 입력시키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입력 값이야.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많이 쓰기 시작했어. 어느새부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시각적인 입력 값을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 아, 청각적인 입력 값을 듣는 거고 받는 거고 여러분의 뇌가 컴퓨터에 비유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걸 보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뇌에는 무슨 입력 값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시각적 입력 값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언어적 입력 값은 결국 뭐겠니? 그러면 언어지. 말을 어렵게 얘기했을 뿐이야. 언어적 입력값은 언어야. 언어. 근데 디프런트니까 뭐야? 다양한 언어들인 거죠. 다양한 언어를 다룰 수 있어요. 왜? 언어는 언어일 뿐이니까. 그 형태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맞는 거야? 3번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줬어. 누가 이렇게 문제하고 힌트를 주겠니? 심지어 며칠 추인 부분에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그러니까 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봐도 그렇게 된다 이 얘기.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잖아요. 뭐를요? 전달하려는 표시 이 사인 이것이 결국 언어인 거야. 언어. 내가 아까 사인의 큰 넓은 의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어도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어떠한 언어, 글자이든지 문자이든지 말이든지 어떠한 언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이제 외국에 나갔어. 물론 모든 걸 알아듣지 못하겠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만났어. 근데 외국인이 너한테 막 웃으면서 막 그 나라 인사를 해. 뭐 헬로 다 알겠지만은 어떤 뭐 무슨 그 나라만 그 어디 있지? 예를 들어서 뭐 피지 가면 뭐 몰라 뭐 뭔가 한단 말이야. 근데 인사하는 것 같다고 알아듣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언어도 모르는 신호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기 나오지만 뒤에 심지어 sign language 수화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앞에 힌트가 뒤에도 나오지만 그 앞에는 어디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 신호가 언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다 힌트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자체가
네, 여기는 이제 이거를 주제문으로 잡았는데, 나는 그것보다, 언어는 언어일 뿐이다. 이것보다도 그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언어든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좀 더 맞겠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죠? 네. 자, 이거는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요? 밑에를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위를 먼저 읽으면 안 돼요. 항상 밑에를 읽다가 뭔가 어색한 곳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니다. 어색한 곳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혹시 이상한 데 있니, 얘들아? 왜 이상하죠? 5번. 자, 4번이 이상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찍기가 힘들어요. 5번이 이상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게 이상해? 흐름상 뭐가 이상해? 증거가 뭐죠?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4번이건 5번이건 3번이건 나한테 증거를 제시해야 돼. 자, 제가 한번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해석하는 건 금방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자꾸 추상적인 글들을 여러분이 잘 안 만나왔기 때문에 힘들고 단어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서치가 뭐죠, 여러분? 서치가? 서치 스테이트먼트가 뭐죠? 어떻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자 이제 명시험을 시다 엑스는 그러한이에요. 그러한 서치가 에지가 없으면 그러한 말들, 진술들, 그러한 말들, 스테이먼트는 진술, 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진술들. 자, 그러면 4번 문장 앞에 그러한 진술들이라고 할 만한 어떤 말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칭어라 그래. 지칭어. 서치. 어, 우리가 지칭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this, this, 이 뭐뭐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뭐 이러한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이러한 문제 시작했어. 이러한 문제는 그러면 그 앞 문장에 이러한 문제라고 해당할 내용이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앞에는 뭐 이거는 이래서 참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장점이 나와 있어. 그럼 여기 단절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that도 그렇게 써요. this, that 뭐 이건 장점을 볼까? that strength 그 장점은이라고 했어. 아니면 those strengths 그러한 장점들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those strengths. 근데 앞에는 요즘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 안 좋은 점들이 참 많아. 근데 이러한 장점들은 이것도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지. 다 지시어예요. this, that, 그다음에 또 얘 복수는 당연히 누구야, 얘들아? 디즈. 그다음에 도수 다 지시어야. 글의 흐름에 있어서. 앞에랑 이어져야 되는 거야. 앞에 얘네가 지칭하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도 마찬가지죠. 이시나 데이. 다 지칭 대명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지금 나온 search요, search. search. search는 그러한 열매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search statement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말들. 그 앞에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말들이. 진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 이런 말들. thing이라든지. The weekend is almost gone이라든지. I haven't got the time.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야? 진술들이 되는 거야. 말들. 그리고 어떻게 이어받아? 이러한 말은 이게 객관적이지 이런 말들은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그것들은 객관적이지가 않다. 라고 한 다음에 자, D주를 보자 그러면 이 비유들을 우리가 만들었다. 얘가 계속 대의를 이어받는 거야. 대의가 뭐예요? 계속 그 진술들이잖아. 그 진술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3번 문장, 4번 문장 이어지는 이곳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단절이 벌어지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단락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서치 스테이먼트가 결국 얘네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야. 이게 이 문장 삽입에서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열받지. 제일 쉬운 풀이 방법이야. 지시어가 이렇게 딱 명확하면은 맞출 수가 있어. 글이 어려워도 있잖아. 이게 단서가 명확하면은 맞추기가 되게 쉬워. 근데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단서가 없는 애들이 있어. 완전 생으로 글의 흐름만 맞춰야 되는 애 있거든. 걔네가 제일 어렵고 이게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은 땡큐 하는 거야. 땡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통 이게 38번, 39번에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가 3점이 되거든. 근데 보통 전통적으로 39번은 3점을 해왔어요. 38번이 2점짜리면은 보통 이렇게 단서가 있어. 근데 3점짜리 이 유형은 이러한 지시어 단서가 없어. 그러니까 순전히 내용으로만 알아맞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해석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괜찮아, 얘들아. 내년쯤에는 이게 쉬워질 날이 와. 지금은 너희 낯설잖아. 개념들, 단어들,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들 낯설잖아. 근데 익숙해지면 나도 다 힘들었고, 누구나 처음에 다 힘들었어. 처음부터 저 쉬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어려웠어. 자꾸 겪다 보면은 이제 극복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포기하지 말고. 응? 맨날 학원 하고 놀러 다니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 오늘 너무 충격이야. 그래서 어떤 남자애는 그 전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 저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학교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 와서 오늘 친구들이랑 체육대회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서 못 와요 이렇게 온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오늘 또 전화가 왔어 오늘 또 문자가 왔어 자기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이 사촌 누나 결혼식이라서 가야 된대 이게 무슨 내신에 올인을 한다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지 걔는 나한테 혼날까봐 걱정인데 내가 걔 혼내야 되는 게 걔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나한테 잔소리 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민박해 있는 기말고사를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그냥 공부하는 애들은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남이 놀 때 놀아.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은 남이 놀 때 놀아. 남이 공부할 때도 놀아. 중위권, 중위권 애들은 남이 놀 때 놀아. 남이 공부할 때 공부해. 이게 중위권이야. 상위권은 남이 놀 때 공부해. 남이 공부할 때 더해.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냥. 시간이 갚아주는 거야. 내가 들인 시간이.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잘해보겠다는 가 남이 지금 어저께 남이 놀 때 놀았어. 근데 오늘 남이 공부할 때도 지금 노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에휴. 자, 보자.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어떤 문화가 있대, 소재야. 이 말이 얼마나 어렵니, 지금. 어? 문화들이 있어. 자, be referred to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이제 친숙해지셔야 돼요. 많이, 많이 나옵니다. refer to. refer to 그다음에 A as B부터 시작을 할게요. 능동태일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를 B라고 여기다. 자, A를 B라고 지칭하다. A를 B라고 부르다. 지칭하다. 부르다. 지칭하다. 어렵게 말하면 지칭한다 그래. 가르게 그렇게 부른다고. 제일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콜을 생각해봐. 콜 A, B. A를 B라고 부르잖아. 걔를 세련되게 말하는 거야. refer to가 붙어 있어야 돼. refer to가 뭐를 가리킨다는 뜻인데 A를 가리켜. A를 뭐라고 가리키는 거야? B라고. 그래서 A를 B라고 부른다, 지칭한다 이런 뜻이에요. refer to만 쓸 수도 있어. 그거는 뭐뭐를 가리킨다는 건데 A를 뭐라고 가리키는 거야? 뭐라고 지칭하는 거야? B라고. 결국 A가 이퀄 B가 되는 거야. 어? A가 이퀄 B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로 쓰인다고 보자, 그러면. 수동태로 바꿔볼게. 그럼 A가 referred to as라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가 돼. A, be referred to as B야. 자, 그러면 A가 뭐라고 읽혀져요? A가 B라고 불리다라는 뜻이죠. A가 B라고 여겨진다, 불린다는 뜻이에요. A가 B라고 한자가 한글 쓸 것 같네. B라고 불려지다, 여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동태로도 많이 써 이렇게. A가 B라고 여겨지다. 목적을 앞으로 뺀 거지. A가 목적어인 거야. 주어를 뺀 거야. 수동태를 만들려고. A가 여겨진다. 뭐라고 여겨져요? B라고 여겨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로 돌아보면은 어떠한 문화들이 있는데 어떤 문화들이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다는 거야. 이 문화들이. 뭐라고 불려요? 지금 시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고 불려지는 문화가 있다는 거야. 뭔 헛소리야, 그러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로 구분해 놓은 거는 보통 비유적인 표현들이, 강조하거나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 밖에서 사는 인간이 어디겠니? 무슨 뭐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희한한 말을 쓰고 있고 비유적인 건데 아직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 그러면 대체 시간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 다음 예시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당황하지 말란 말이야. 어?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이 문장만 보면 누구 알겠니? 이게 문맥 없이 다음에 설명 없이 시간 밖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그러면은 난 뭐라 그럴 것 같아? 아 몰라. 네가 못 들어서 그냥 그럴 것 같아. 무슨 말 하는 거야?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럴 것 같거든. 아무도 모르 수수께끼 같은 말이잖아. 밑에서 푸는 거야. 왜 이런 말들 쓸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쓸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글들은 이게 출제자들이 만드는 문장들이 아니라 다 원래는 그 원본 책이 있어. 외국 원본 책. 내가 이런 거 얘기해 준 적 있니 얘들아 너희한테? 이게 다 외국 책을 인용을 해서 책의 일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어느 책에서 왔을까? 어느 책에서 왔을까? 네, 이 책에서 왔네. 이 책에서 왔네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면 여러분 보는 그 글이랑 똑같은 There are other cultures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The Amanda trib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인데 2016년에 만들어진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울 수가 없죠. 이런 책을 지금 딱 봐도 이런 책을 지금 이게 책 제목이 진단 후에 가족 돌봄 호스피스 환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 이게 무슨 그 대학 교재란 말이야 대학 교재 이런 거를 갖고 오는 거야. 이게 너희 모의고사야. 수능은 좀 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시험 낼 생각으로 글을 쓴 게 아니야. 아까 저 아저씨는. 근데 그거를 우리 출제자들이 교육청에서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쉬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한테 이 사람은 매력적으로 글을 관심을 확 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표현을 처음 만났을 때 굳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첫 문장에서부터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시간만 끌고 괴로워. 이 사람은 설명을 할 거야. 이 사람을 믿어야 돼. 설명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아만다와 추라의 부족이죠.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몬다와 부족이라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건 거였어. 앞에서 말했던 이게 시간 밖에서 살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 어떤 사람들인 거야?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시간의 개념이 없어. 자,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 4시, 7시, 오전, 오후, 밤 몇 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뒤에까지 정확하게 있다면 그래서 무슨 시간의 개념이냐? 자, 측정되거나 아니면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는 측정되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1분, 30초, 4시간, 2시간,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 단위,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시간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가끔 나와요. 사실은 자, 1분, 2분, 3분이라는 이 단위가 정말 인류 최초부터 존재를 했을까? 아니지. 문화가 만든 단위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얘들 오히려 그들은 시간 단위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연속적인 사건의 세상 속에 산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연속적인 사건의 시리얼이 뭐라고 얘들아? 연속적이냐, 연속적인. 하나 벌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속되는 시간이에요, 연속되는 시간.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연속되는 사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야.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자, 사건을 시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연속된 사건을 본다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더 예를 들겠지.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한 뭐를 발견했냐면 아무도 심지어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이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그거 언제 벌어졌어? 하면은 야 그거 그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 일어났잖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야. 우리는 야 그거 언제 그랬니? 3월 7일 날 이럴 텐데 야 그거 내가 입학하고 그 다음에 해가 두 번째 졌다가 달이 세 번째 떴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어. 아, 그래서 나이가 없대. 대신에 나이가 없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꾼대. 그들의 삶의 단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하다 이런 말. 요번 낯설지 아직 안 친하지? 친해져야 돼. 반영한다.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삶의 그들의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네가 초등학생 때는 철수인데 중학생이 되면 중수, 고등학생이 되면 고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예요? 뭐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거 이름이 부하, 이름이 대장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름도 없어. 지위와 삶의 단계를 반영해서 이름을 바꿔버려. So,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그래서 그 어린 아이는 자기 이름을 내어준다는 거야. 누구한테? 신생아 친족에게. 시블링도 외우세요. 우리가 브라더 앤 시스터는 남자 여자 성구별이 있잖아요. 이걸 합쳐버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블링이라고 그래요. 시블링. 그래서 새로 태어난 형제 자매한테 자기 이름을 내어줘요. 그리고 새 이름을 또 받는 거야. 이름이 처음부터 첫째일 수 있겠지. 첫째. 근데 막내가 태어났어. 이제 내 이름이 둘째로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그러한 진술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자, 이름은 진술이 아니야. 이름은 진술이 아니야. 이름이라는 건 단어지 진술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우리가 그런 진술이 객관적이란 말이 설사 내가 스테먼츠를 이 이름이란 그들의 이름으로 바꿨어. 그 집어넣었어. 그러한 이름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이름을 객관적으로 생각했어? 그런 적 있니 없니? 없지. 그리고 스테이먼츠는 이름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장 말을 말하는 거야. 단어가 아니라. 자, 그러면 말이 안 됐다. 여기 넘어와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의미를 하는 상징이 없어서 메타포도 친해져야 돼. 은유, 비유, 상징. 사인이랑 도 비슷해. 너 은유법 뭔지 알죠? 상징 뭔지 알죠? 네, 은유 상징의 뜻도 있고요. 언어에서는 이게 언어야. 메타포라는 말이 이게 상징인데 언어에서는 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언어야, 언어. 언어학에서는 메타포가 언어라는 뜻이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언어학에서는 메타포가 무조건 은유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야. 기호. 아까 사인이 기호라고 그랬죠.
걔랑 유사한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많은 은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많은 신호, 상징, 많은 단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학에서 메타포가 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언어와 관련된 데서 이게 언어란 뜻이 단어, 언어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쉬워져. 그럼 뭐를 의미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많은 은유, 단어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시간, 분, 초, 월, 다 뭐야?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잖아, 얘들아. 자, 그리고 그것에 이 패싱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무슨 합격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o랑 대시 뭐냐면 so 대용법이야. 앞에 so가 있었잖아. 그 대시 봤는데 얘가 꾸미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건 뒤에 완전절이잖아. 그럼 so 대용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매우 많은 단어들을, 즉 언어들을,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야. so 대용법이 이렇게 길어 얘들아. 우리 그저께 배웠던 so that 얼마나 중간이 얼마나 조촐했어. so tall, that so angry, 그치? 이렇게 길어. 근데 그때 이게 이제 너무 길어서 안 보인다 그랬죠.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거야.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도 너무 많은 비유가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하나의 뭐로 생각한다?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의 어떤 덩어리처럼,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것은 즉, that is, the weekend is almost gone. 자, 그래서 우리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That is, the weekend is almost gone처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갔다. 또는 나는 시간이 없어. 와 같은 이런 하나의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한 이런 말들이 난 시간이 없어. 일주일이 지나갔어. 이런 말들을 이 스테이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뭐지나 이게 객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즉 원래부터 주말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1시간, 2시간 개념이 우리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상징이라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말들을 어떤 말들 뭐 시간이 지나가 우리는 뭐 일주일이 지나갔다라든지 난 시간이 없다라든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나 아니면 그것의 경과를 가리키는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하지만 아만다와족은 Don't talk about things in metaphor for time. 그들은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은유 속에서 언어로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지는 않는다. 이 사람들은 시간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시리얼 이벤트, 연속적인 그냥 세상 속에서 연속적인 사건들의 연속적인 사건들로 세상을 묘사를 한다. 세상을 표현한다. 심지어 나이도 없다. 이들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정확한 이 글의 주제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다시 주제까지 되면서 이 아만도와 족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측정하고 그다음에 새로 숫자로 세워진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고 그들은 시간의 연속 속에서 산다. 사건의 연속 속에서 산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 푸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소한 이런 단어들과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것보다 다르게 그 문장 속에서 얼마나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점점 익숙해져 가셔야 되고 자꾸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독해 계속 해가셔야 된다는 거죠. 집에 가서 꼭 열심히 꼼꼼히 복습해 오시고 제가 집에 가서 여러분 어디 풀어야 될지는 제가 한번 좀 쉬었다가 해서 뭐 오늘이나 내일 숙제는 보내놓을게요. 네, 수고했습니다.